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와이슨돈 소리 존킴 TV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와이슨돈 소리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여러분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이 핫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상대 예보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최저 27도입니다. 그리고 낮 기온은 59도가 되겠습니다. 낮의 날씨는 많이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서 아침 38도, 낮 최고 45도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활동하시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금요일 순서 핫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멘트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2일 후가 되면은 말띠의 해,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온다는 겁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롭게 다짐한 일들 힘차게 도전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에는 남녀노소 없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핫한 뉴스를 몇 가지로 소개하자면은 이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국인들이 주로 먹는 생활 필수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한번 오르게 되면은 내리지 않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점일 것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우리 고국에서는 민생을 챙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비롯해서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삿바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맞서서 민주당은 위헌을 무릅쓰고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년에 있을 1월 18일 혹시 무죄라도 나올까 대단히 두려워한 나머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법조인들 대다수가 위헌 소지가 있다. 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 나갑니다. 결국 참다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 칼을 뽑았습니다. 민주당에 맞서서 그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신네들이 원하는 당신의 입맛대로 원하는 좌파적 판사들을 임명을 해서 그런 거 임명 못한다. 그걸 인정 못한다.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2심 재판부는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판사들을 임명할 것이다.
이래서 좀 더불어민주당 발칵 뒤집혔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탄핵 소리가 또 기어 나옵니다. 또 네 번째 키워드는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통일교 로비 사건. 연이어서 터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통일교에 대한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국의 주요 식품들이 줄줄이 급등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낮추려는 의도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필요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소식입니다. 소비자들의 매장에서 체감할 만큼의,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H마트, 롯데 식품점을 가겠죠? 거기서 장을 보시겠습니다만 아마 체감할 겁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100불을 만약에 쓰게 되면은 후다닥 100불이 없어져요. 그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시간주 대학 교수가 데이비드 오르테란 대학 교수예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가격이 한번 오르게 되면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의식 구조에 필요한 식료품이라는 거예요. 식료품이 한번 가격이 오르면 결코 내려오는 법이 없다. 갈팡질팡 관세 정책으로 유통업체가 가격을 크게 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시간주의 대학 교수가 말이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관세 조정은 특히 커피를 비롯해서 쇠고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등 일상 상품을 포함해서 100여 개의 필수품에 대한 관세를 낮췄어요. 험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소매가는 지난 1년 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승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단순히 수입세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은 이 관세 인하뿐만 아니다. 관세 때문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무엇인가 구멍이 뚫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이후에 분쇄 커피라는 거 있어요. 왜 커피를 갈아서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커피가 대단히 감칠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분쇄 커피의 평균 소매가는 파운드당 $9를 넘기면서 가파르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이게 가는 커피를 사게 되면은 7, 8불 정도면 샀어요. 지금은 9불 이상, $9 이상을 줘야 삽니다. 식품, 그리고 농업 전문 기관, 케이스 컨설팅의 주디 제임스 대표는
커피값 급등의 관세가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꼽으면서 이 커피의 가격 오르는 거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미국은요, 베트남,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커피를 수입합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브라질산 커피를 수입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은 커피 상승뿐이 아니라 그 커피 가격 상승의 원인은 관세만이 아니라 최근 브라질의 이상기후, 베트남의 폭우, 이런 또 기후 탓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만 계속 공격해서는 안 되죠. 한편 쇠고기 공급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고기를 주로 주시로 합니다만은 그래도 공급 수요가 어느 정도 그 비율이 1대1 비율로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기가 비프가 급증 수요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딸리죠. 그런데 소고기를 많이 소비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 많이 폐쇄가 됐어요.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 바람에 집에서 고려하고 있었던 소비자들이 고기를 많이 소비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뿐이 아니죠. 과일을 들자면은 올여름부터 도마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도마도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도마도를 멕시코에서 주로 수입을 해요. 근데 멕시코에다 미국이 관세를 25, 50%를 때려버리니까 멕시코도 가만히 있습니까? 도마도 가격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이 바람에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도마도를 수입해서 팔려니까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가격도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랐다. 자, 어찌됐든 간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용 불안, 주거비의 폭등, 여기에서 국제 갈등과 기후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압박 요인이 작용이 된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덮쳤어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 사는 국민들이나 또한 고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그 여파가 미치죠. 우리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서 미래 자체가 불안한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미국도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좌파, 우파로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미국과 한국도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다. 생활비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치솟고 있는데 임금은 우리가 받는 주급, 월급은 제자리예요. 일자리도 얻기가 힘들어요. 한 번 실직을 하게 되면은 직장을 새로 잡기가 힘든 것이 이건 미국입니다.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집값, 그리고 임대료, 렌트비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자, 이래저래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국의 부유층들은요, I don't care예요. 물가가 치솟고 기후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이 가난한 자들, 로인컴자들 대단히 타격을 받습니다마는 상류층, 부유층들은요, 돈이 착착 은행에 상가지에 쌓여 있잖아요. 마이동풍이에요. 까딱없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떴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고 부유층을 위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공화당은 상류층, 부유층을 상대로 정책을 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흑인들, 또 스페니시들, 그리고 아시안 민족, 주로 로인컴자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써왔습니다만 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 때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결국 트럼프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어요. 이것이 대단히 유감이다. 자, 다음은요, 우리 대한민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에 대한 재판 2심 공판이 2026년 1월 18일 지영기 지기현 판사로 거의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일 경우에 이 지기현 판사는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을 당시에 어떤 날짜, 요일 그걸 따져서 이건 부당하다 해서 구속을 취소하는 바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서 풀려났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기현 판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든지 자르기 위해서 사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했습니까?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에서 무죄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난리가 날 겁니다.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영원히 썩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란죄 무죄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는 이재명 정권은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방지하고자 별의별 묘수를 다 총동원 합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좌파 진영의 판사들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었어요. 마침내 사법부의 장, 법원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이 누굽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말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의 심장부를 과감히 공격하는 허를 타격할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히든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사법부를 훼손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시키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장검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즉 사법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선수치고 나왔습니다. 말하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그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좌파 판사들로 구성된 그런 판사 말고 2심에서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2심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작위로 선출한 판사들에 의해서 내란 전담 재판을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재명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시겁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좌파적 판사들 임명하려는 그 계획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숨긴 히든 카드를 순간에 내놓음으로써 그야말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현재요 더불어민주당 대단히 혼란의 소용돌이소로 빠져들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 그러나 당신들이 원하는 너희 입맛대로 재판부를 판사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14명의 대법관 판사들 중에서 어찌됐거나 무작위로 선출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무작위로 판사들을 선출하게 되면은 거기는 좌파도 있을 것이고 우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보수 쪽을 지향하는 진보 쪽을 지향하는 판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선출해서 2심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지금 시겁을 해서 경악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사퇴하라고 또다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허를 찌르는 강력한 회심의 히든 카드로 강력하게 맞서면서 다수 입법부의 행포에 대해서 맞불을 넣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 하지만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코 판사들을 임명할 수 없으며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그런 판사들을 임명하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 대법원장의 강력한 카운터 판치를 얻어맞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단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겠다고 계거품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사퇴시키는 것이 입만 뻥긋하면 사퇴시킨대. 그리고 입만 뻥긋하면 탄핵을 부르짖고 있어요. 에?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의 18번이 고작 사퇴 아니면 탄핵이냐? 그처럼 사법부를 개무시하면서 지 멋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크게 카운터를 맞고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케어당할 겁니다. 사법부에 의해서 케어를 당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다수의 입법부를 힘을 가지고 수많은 국회의원 수를 가지고 사법부를 얼만큼 훼손하고 농락하며 권투로 얘기하면 잽, 레프트 잽, 라이트 잽을 계속 녹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휘청거렸어요. 이 사법부. 그러려고 회심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강한 라이트 훅성인 히든 카드를 뽑아두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크게 경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정권 민주당은 1심을 무시하고 말았